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 일상과 마음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실감했고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 3년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음 팬데믹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WHO는 팬데믹으로 발전하려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 1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24년 10월부터 AI 인체 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며 바이러스 변이 여부와 인간 동물 간 감염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AI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2024년에만 100명 이상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유류를 통한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2024년 5월에는 최저 수준인 관심으로 조정되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과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감염자는 7억 명, 사망자는 약 701만 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약 70%인 3,457만 명이 감염됐고 3만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거 팬데믹이 종식된 후 백서를 통해 확산 경로나 변이, 치료나 교훈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감염과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어 백서 발행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살상용으로 활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속에서 AI 기술은 단순한 전쟁 도구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세계 최강 정보화 부대인 8200 부대를 앞세워 AI 기술을 전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스펠과 라벤더라는 두 가지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신 감청, 인공위성 영상,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목표물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100개의 새로운 표적을 추가할 수 있어 전쟁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라벤더는 머신러닝 기술로 특정 인물이 무장단체 일원일 가능성을 예측하며 인간 표적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인 만큼 잔인한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AI가 제시하는 목표는 인간 지휘관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어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갈등에서 하급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 사망자는 15에서 20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논란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전쟁 결정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경고 문화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군대가 AI 공장으로 변했고 인간적 판단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AI 기술이 오히려 정확성을 높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AI 사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전술이 인간의 판단력을 점점 더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에게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되고 확률 기반의 AI가 결정권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존 울프스탈은 AI 무기화는 핵무기 개발 경쟁과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AI가 전쟁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쉽게 헛된 이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효율성은 전쟁터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지역 얄룽 창포강 유역에 투자비만 1조 위안, 약 200조 원이 드는 초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전기차 급증 등으로 전력 수급 문제에 신경을 쓰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강에 농업용수와 식수를 의존하는 하류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얄룽 창포강에 연간 3천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3배에 달하는 용량입니다. 얄룽 창포강은 티베트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 중국을 지나 인도 아삼 지역에서 브라흐마 푸트라 강으로 합류하고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빠져나가는 국제적인 강입니다. 특히 티베트 고원에서 형성된 얄룽 창포 대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최대 7,667m에 달하는 낙폭과 풍부한 유량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해 수력 발전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이 댐 건설이 농업용수와 식수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브라흐마 푸트라 강에 자체적으로 댐 건설을 계획 중이었지만 중국의 대형 댐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물 방류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 에너지 개발과 지역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남차 바르와산을 관통하는 2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강 유량의 절반을 돌리는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댐이 완공되면 3억 명분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전환과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이 초대형 댐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인도 외무부는 브라흐마 푸트라강 하류 지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 인도 간 기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